안녕하세요. 저 커먼 컴퓨터의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자율 AI를 관리하는 DAO와 AI NFT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본 행사가 AI에 관련된 행사다 보니까 아마 블록체인 쪽 용어 DAO나 NFT 같은 거에는 생소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합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김민현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8년에서 10년 정도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요 분야는 머신러닝이나 사용자 모델링 쪽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강사 멘토로는 오픈소스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뭐 텐서플로우 KR 커뮤니티에서 멘토 역할을 한다던가 하면서 머신러닝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생태계에서 이런 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출시하게 된 이 제품이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라는 제품인데요. 거의 이렇게 콜랩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야 어차피 돈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GPU를 싸게 제공해도 콜랩 프로도 한 9달러 정도에 제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쓰이는 GPU는 한 월 100만 원 가량도 나갈 수 있는 이제 대용량 GPU인데 그런 걸 어떻게 스타트업이 그렇게 제공을 할 수 있냐, 그런 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에. 그 비법에 이제 AI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통해서 여기 신청을 하시면은 특히 더 나은 멤버십,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업그레이드도 시켜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NFT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AI NFT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INFT라고 해서 인텔리전스 NFT라는 개념이 올해 4월에 미국에서 쓰는 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롭게 정의한 AI NFT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NFT라는 거를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펑저블 하다는 거는 셀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셀 수 있다. 만약에 티셔츠가 100장이 있으면은 100장의 티셔츠는 100개라고 셀 수가 있잖아요. 넌 펑저블이라 하면은 그 티셔츠를 누가 입어버리면 그 입은 티셔츠 하나는 고유하게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것은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넌 펑저블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AI가 non fungiable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능이 우리 지능이 모두 각각 다르듯이 그 지능 하나하나는 지능 10개, 지능 100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하나가 따로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만든 AI NFT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그 AI NFT에서 보이는 채팅 화면인데요. 요거는 AI 네트워크 백서에 대한 AI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그 문서로 트레이닝된 봇인데, 뭐 여느 Q&A 봇처럼 GPT-2로 만들어져서 좀 창의적인 답변까지도 하는 녀석인데, 이렇게 AI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엔드 구조가 결국은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는 게 특이한 점인데, 이 AI NFT라는 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 AI를 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데이터는 뭘 사용했고, 모델은 뭘 썼고, 어떻게 트레이닝했고, 그리고 서비스는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고, 그 서비스에 대한 코드는 어디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채팅 기록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공개가 돼 있는지까지 모두 기록하는 것이 AI NFT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발행이 되고 나면은 이거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상에 이 AI를 재현할 수 있는 경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리프로듀서빌리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이제 되는데, AI NFT들이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블록체인 상에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길잖아요, AI가. 그래서 보통은 이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S사에서 AI 어시스턴트를 만든다 그러면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서비스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근데 지금 AI NFT라는 걸로 이 의미 있는 단위를 묶을 수 있다면은 요만큼에서 여기까지는 데이터 수집 과정까지는 어떤 다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발행을 하고 그 대신 완전히 리프로듀서블한 상태로 발행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한다던가 계약을 맺는 구조, 계약도 역시 블록체인으로 프로그래머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은 우리가 AI 개발을 훨씬 더 모듈화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된다면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중복해서 개발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AI 개발해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코드는 공개되어 있잖아요. 단지 그 코드 간의 연결 상태라던가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서버 스펙이라던가 그 서버를 띄우는 주체들 간의 합의가 안 됐을 뿐이지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가만 잘 연결을 시켜도 우리 AI 생태가 훨씬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AI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한 300여 개의 GPU를 저희 AI 네트워크 상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 자원 제공자들이 그 개발자들의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그 작은 모듈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0여 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저희 걸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모두의 연구소에서도 그 수업을 할 때, 에이펠 수업을 할 때 저희 백엔드를 사용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지금 GPU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15,000개까지 GPU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저 정도 되면 오픈 AI 정도 수준의 그 네트워크망 사이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개발자도 훨씬 많은 개발자가 협력을 할 거고 재사용될 수 있는 모듈 수도 많아지니까 우리의 그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컴포저빌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노력들을 계속 줄여나가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AI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웹의 발전사로 보면, 인터넷의 발전사로 보면 웹 3.0 시대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 시대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데스크톱에서 URL을 치고 들어가서 브라우저로 넷스케이프나 야후 같은 걸 써가지고 접속하던 시대가 웹 1.0이었다고 하면은 2.0 시대에서는 그 레이어를 이제 그 대형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요즘에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친다던가 구글에 들어가서 OK 구글을 말한다던가 넷플릭스에서 바로 영화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웹 2.0 생태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 3.0 생태계는 아직 이런 프로토콜 레이어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2.0 생태계는 우리가 문서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면은 웹 3.0 생태계에서부터는 프로그램들의 연결망,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떤 컨테이너들의 연결 상태나 AI 파이프라인들의 연결 상태도 인터넷 상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힌트들이 블록체인에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계에 보면은 메타버스 상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 자원이 필요한 그런 인터넷망을 유지하게 될 텐데, 그런 곳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 혹은 디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탈중앙화된 것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됐다, AI를 탈중앙화해서 관리한다라는 거는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가 있고요. 어느 부분을 탈중앙화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탈중앙화되었느냐, 정치적으로 폴리티컬리 탈중앙화가 되었느냐, 로지컬리 탈중앙화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터넷은 architecturally decentralized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컨셉이 인터넷에서는 원래 architecturally decentralized 되어 있는 거, 인터넷들의 연결망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블록체인에서도 변한 게 없는 것이고요. politically decentralized 돼 있냐 하면 원래는 politically decentralized 돼 있다가 2.0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대기업의 주도나 혹은 ISP나 대규모 망들의 이제 소수의 주도에 의해서 인터넷의 트래픽이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politically decentralized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로지컬리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느냐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느냐 봤을 때 인터넷에서는 이 로지컬 레이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렌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토렌트 파일이 어떤 센트럴한 상태를 갖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어떤 부분을 보면 항상 다른 상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파일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있어도 그 파일이 네트워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리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이것을 로지컬리 센트럴라이즈드 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AI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태를 바라봐야만이 내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런 연결, 프로그램들의 연결이 가능해졌다라고 보면 되고 이 표를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비트 토렌트 같은 토렌트망은 로지컬리 디센트럴라이즈도 돼 있고 아키텍처리도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폴리티컬리도 디센트럴라이즈도 돼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로지컬리 센트럴라이즈 돼 있다. 하나의 공통된 상태를 바라보게 하는 글로벌 원 센트럴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네트워크는 그 위에서 무엇을 하느냐? 원 센트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 인터넷상에서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개념입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기 전에는 한 번도 구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architecturally decentralized 돼 있고 politically decentralized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고 기능적으로도 성공해야만이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발명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이면서 또 기술적으로도 이제 훌륭한 어떤 밸런스를 찾은 그런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대체하는 것은 어떤 조직 구조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은 구글에서 AI를 개발을 할 때는 정말 많은 자원 하나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보고 하나의 서비스 상태를 봐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고치면 어떤 게 개선돼야 될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엔지니어에게 어떤 신뢰 구조가 형성되고 거기에 뭐 1000개, 10,000개 GPU를 마음대로 써라 라는 그런 좀 파격적인 결정들도 가능해지는 그런 것이 이제 구글 내에 들어가면 가능하고 구글 밖에 나오는 순간 같은 개발자라도 그 자원에 대한 컨트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구글 안에 3만 명, 5만 명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착한 사람이냐 혹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뭐 악의가 있다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그것을 안에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매니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이거를 외부에 완전히 오픈을 하더라도 사실상 엔지니어들이 쉽게 망가뜨릴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선의로서 조직에 묶였다기보다는 프로그래머블하고 시스테매틱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구글이란 레이블을 적당히 어느 정도만 대체할 수 있는 구조만 있어도 우리가 구글이란 레이블 없이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AI를 굉장히 훌륭하게 만드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는 조직적인 협력 구조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협력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AI들의 협력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이제 개발자들은 굳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지 않아도
외부에서도 내가 기여한 만큼의 네트워크 상에서의 보상을 받아가면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많이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됐다는 거의 뜻은 어떤 사람이 이제 트러스트 리스한 환경에서 트러스트 리스하다는 거는 트러스트가 없다는 게 아니고 트러스트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너 나를 신뢰하지라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제공한 자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컨테이너화 시켜서 실행을 시키고 그 실행한 사람이 그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상태까지 구현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거를 인터넷의 역사로 놓고 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1960년대는 인터넷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프로토콜이 그럴싸한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는 컴퓨터들의 단순한 연결망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뭐 주고받을 수 있는 패킷 정도 정의가 되는 그 다음에 뭐 TCP, IP 정도까지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팀 버너스리가 제안한 거는 이 위에서 문서들의 연결망을 만들자 해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것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텍스트 안에 링크를 넣어가지고 그 링크를 타고 그 문서들이 이동할 수 있는데 그 문서들이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더라도 IP 주소나 기타 프로토콜 아래에 있는 더 하위 프로토콜들을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수많은 문서들이 연결되고 모여가지고 구글이나 야후나 그런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이 문서를 잘 검색하게 만들고 잘 인덱싱하게 만드는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들의 프로토콜에 준해 그걸 지키면서 늘어나는 문서는 그 기업이 가지는 가치와 무관하게 증가하는데 그 기업이 그것을 잘 검색되게만 하는 데만 집중을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그것의 내재 가치가 있는 그 문서들은 프로토콜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례 없는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웹 2.0 생태계가 되면은 그 프로토콜에서 연결되는 문서의 개수보다 구글에서 뭐 유튜브에 업로드된 비디오 개수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2.0 생태계에서는 프로토콜의 컨텐츠 증가 속도보다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확보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더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의 성장 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오면 급속도로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그것을 타고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합니다. 그 예로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이 생긴 건데, 이 프로토콜의 특징은 물론 뭐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컴퓨터 과학자 입장에서 돈이라는 것은 결국 숫자인 것이고, 돈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의 어드레스에서 숫자를 빼서 다른 어드레스에 숫자를 더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 잔고가 100원이 있다 그러면 그 100원에서 10원을 빼가지고 90원으로 만들고, 남의 잔고에 100원 있다 그러면 그거를 110원으로 만들어주면 10원이 송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요소, 프로토콜의 요소 중에 하나는 그 100원이라는 숫자를 인터넷이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뭐 우리은행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노드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이걸 기억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비트코인의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인터넷상에서 원 센트럴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럼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도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됐다는 거는 컴퓨터 과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모든 연산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고 연산할 수 있으면 이건 튜링 머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래 한번 튜링 머신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튜링 컴플리트한 인터넷에 돌아가는 굉장히 느리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가 만든 AI 네트워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걸로 프로그램들을 그냥 직접 실행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체인에 연결된 컨테이너들의 상태,
그러니까 AI 모듈들의 상태를 연결시키는 데 사용하자. 그래서 협력 구조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서빙이라던가 뭐 파이토치라던가 이러한 프레임워크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에서 연결돼서 실행시켜주게 하는 것이 저희가 만든 AI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웹 2.0에서는 문서만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드만 공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웹 3.0에서는 그 코드의 연결 상태, 코드를 컨테이너화해서 연결된 어떤 리소스의 상태까지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 빨간색으로 이제 개발자들의 비용이 0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블로그를 쓸 때 우리가 돈을 안 내는 원리와도 같은 건데요. 블로그를 한 번 쓰면은 그 블로그의 문서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가치는 인터넷을 유지하는 것의 가치에 흡수가 돼가지고 내가 돈을 굳이 내지 않아도 그 수요자들에 의해 관리가 되게 되죠.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AI 네트워크에 내가 어떤 AI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기여를 하게 되면은 전체 AI 시스템의 일부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연결 상태만 올바르다면은 리소스 프로바이더들이 그걸 유지시켜줄 인센티브가 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더 큰 네트워크로 발전했을 때 큰 레버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서비스를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서 유지할 수 있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개발을 할 수 있고 많은 AI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네트워크 노드를 돌리는데 참여하시려면은 DSRV라는 플랫폼을 써가지고 이렇게 원클릭으로 내가 GCP 자원이나 AWS 자원을 기여한다라는 개념으로 클릭을 하면은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아까 주피터나 콜랩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 쓰이면서 또 API를 제공하는데 인퍼런스나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같이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또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아이나이저스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NFT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AI가 어떤 가치가 되는 순간을 캡처해 가지고 그 가치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은 건데요. 마지막으로 AI NFT의 정의를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리스 딕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NFT는 블록체인 베이스드 레코드인데 유닉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니클리 리프레젠트하는 것이고 미디어의 어떤 조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희의 정의에 따르면 AI NFT는 미디어의 조각이라기보다는 어떤 AI 파이프라인의 조각을 관리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게 유니크한 넘버를 갖고 나면은 그게 디지털이 됐든 아트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뮤직이 됐든 게임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코드가 됐든 AI가 됐든 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